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수상한 대량 매물 시동건 자동차.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수상한 대량 매물은 아까 알려드렸듯이 이제 CFD발 이슈일 수 있다는 그런, 그죠? 그런 이제 추측으로다가 어쨌거나 어제 많은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고 또 우리나라의 비토가 심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지금 3거래일째 계속 우양하고 있는데 지수 차트를 보게 돼도 역시나 일봉에서 21선 깨놓은 상태. 그러니까 이 차트를 너무 쉽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차트만 보고 시장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동평균선의 해석은 생각보다 중요하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참고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전일에 21선 깨면서 당연히 경고를 줬고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1선 그러니까 800p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멘문한테도 800p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상당히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제 많은 종목들이 하한가가 나왔죠. CJ는 하한가를 가지 않았는데 많은 종목들 월봉 고점인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신용 물량이 많은 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 가진 종목들 중에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들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이런 와중에 잘 버틴 애들이 있어요. 물론 모빌리티 관련주 중에 한두 개는 상한가로 가기도 하고 잘 버텨주기도 했고 또 제약주 중에서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좋죠. 물론 지금 약간 이제 중소형주하고 이 소형주들 전 사실은 이제 그 대형주나 중형주보다도 전 소형주를 좋아하거든요. 소형주가 사실은 나중에 가면 훨씬 속도가 빠르고 수익을 크게 줘요. 대신에 이제 손실도 잘못 걸리면 이제 손실이 크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봐도 자동차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다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굉장히 좋죠.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이런 많은 수혜를 부품주와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오늘은 이제 자동차 대표주를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항상 중소형주 위주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좀 개인분들이 특히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대형주하고 우량주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형주는 시총이 큰 애들이 대형주인 거고 우량주는 영업이익이 좋거나 이 회사가 탄탄한 길을 걷고 있고 내 계좌에 수익을 잘 주면 그게 바로 우량주죠. 대형주는 말 그대로 시총이 큰 회사예요. 대형주가 우량주는 아니에요. 그런 공식을 까먹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보통 우량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5만 원이 됐을 때도 우량주일까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제 생각엔 그냥 대형주예요. 대형주. 그죠? 초특급 대형주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우량주라는 거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우리 계좌에 수익을 잘 주거나 단단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바로 우량주인 거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자동차 대표 중에 현대차를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는 제가 말씀드릴 때가 이제 월봉에서 바닥권일 때 이런 데거든요. 사실 바닥을 치고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좀 굉장히 강한데,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 모든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면 누군가는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칠 자리만큼은 거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 AFW 제가 멤버방에서 얘기해드렸었거든요. 제가 AFW 얘기한 지가 언제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단기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보통 중장기나 스윙 포지션을 취하거든요. 예전에 스윙 투자자인데 우리가 이제 AFW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럴 때요. 낮을 때 이럴 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친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으로 좀 뚝 떨어졌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이 안 믿기시겠지만 이런 자리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AFW가 삼성 SDI 관련주기 때문에 2차전지 중에 보려면 얘를 잘 보라고 했는데 삼성 SDI 미국 투자권을 발표하면서 그냥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AFW는 20개선만 깨지 않으면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큰데 단기 목표가가 정해져 있죠. 120선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 채널은 왜 그러냐면 사실 단기 단타하는 채널이 아니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올라가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뭐 차익 실현 하시는 거야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스윙이나 단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 친구를 중장기로 끌고 갈 땐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한테 저희 채널 제일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자기가 알아서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거든요. 자, 그런데 AFW뿐만이 아니라 많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고프로가 됐든 탑머티리얼이 됐든 해서 얘네들이 더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걸 저는 몰라요.
덕산테크오피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린 게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이런 친구도 여기가 올지 여기가 올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첫 번째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더 올라가긴 할 거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을 거쳤다 갈 수 있고 낮은 종목들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막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눌림목을 심하게 주거나 당분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진입해 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런 자리를 메꿔주면 좋겠는데 역시 자동차 관련주 낮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현대차가 예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였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대신에 조건이 지금 왼쪽 산 초반에서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단기 저항선은 있어요. 현대차의 단기 저항선이 이렇게 20만 5천 원대가 되죠. 20만 원대를 뚫어주게 되면 쉽게 23만 원대를 가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달 거래일 종가상, 그러니까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오늘 화요일이고 화수목금 사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이 사거래일 종가상 20개선 위에 탄탄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가격이 18만 4천 원대가 되게 되고 주봉에서는 추세를 꺾어주는 5선을 깨지 않고 있죠. 자, 이 추세는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나라 지수 차트도 제가 경고할 때가 언제냐면 주봉에서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게 1월 달부터 12주가 올라온 거예요. 당연히 주정 들어올 때 된 거예요. 지금 막 이제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왜 그러지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항상 알려드렸어요. 조심하라고. 그럼 지금 추세가 왜 완벽히 더 깨졌냐면 5주선을 깼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 깨지겠죠. 그러면 일봉에서 수급 1선, 60일선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쉽게 잘못하면 이제 이게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길쭉 반등할 수 있는데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반복하면서 800피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만큼 주봉에서 5주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5선 위에 있죠.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18만 9천 원대, 즉 18만 9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아 이 추세가 유지가 돼요. 깨게 되면 다시 한번 밀리게 되는데 물론 현대차를 중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물론 이 부분에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어요. 제가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대신에 추세는 굉장히 좋고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특히 전기차 산업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실은 목표가가 23만 원, 24만 원 이런 데가 아니라 한 26, 7만 원대? 제 생각에는 날 길게 들고 갔을 때 뭐 대형주를 뭐 설마 단타축으로 하시면 없겠죠. 그죠? 가면 저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보시고 특히 기아의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죠. 지금은 강력한 매물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강력해요. 자, 그런데 기아도 추세 전환과 턴해질 때가 이때예요. 24년도 2월 달이고 잘 올라가고 있죠. 요때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간신히 지켜주고 있죠. 주봉에서 보게 돼도 현대차처럼 역시나 5선 위에 있죠.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기아 같은 경우도 중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중장기로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중장기로 주식을 볼 때는 수익권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사실은 조금 높게 들어가는 거 맞아요. 대신에 이제 깨면 손절해야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데서 주식을 살 때 웬만하면 손절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쭉쭉 사시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멤버에 제가 강의 한번 해드리거든요. 241선을 기준으로 지상과 지하로 나눠요. 여기가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되는데 여기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 기업이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좋다면 잘 모아가야 되는 자리인 거고 여기는 손절 개념을 갖고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기아나 현대가 영업이익 실적이 좋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에, 그러니까 주식은 무조건 수급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수급이 깨지면 당연히 제자리까지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물론 다 돌아 나가겠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에 있는 어떤 좀 불편한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는 손절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이쁘게 유지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품주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 완성차죠. 보통 보면 자동차 섹터가 이 완성차가 있고 이제 부품주가 있죠. 완성차의 실적이 엄청 좋다는 거는 이 회사한테 납품하는 부품주의 실적이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중형 부품주들이 있죠. 이걸 좀 볼 거고 이 중형 부품주들의 또 실적이 좋다는 거는 소형 부품주들에게도 당연히 좋은 실적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인 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다 보는 게 맞아요. 특히 미국의 IRA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조지아 공장을 조금 빨리 완공시키려는 이런 흔들흔들한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조지아 공장 관련주들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자리에서 거의 따블이 갔어요. 두 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또 심하게 조정이 들어왔어. 그러면 조정권에서부터 다시 모아나가면 예전 고점은 당연히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 이제 부품주죠. 보시게 되면 추세가 좋아요. 그죠? 좋고 바닥을 찍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이제 5개월 선을 안 깨야 돼. 일단 여기만 안 깨면 이러한 추세를 유지해주고 주봉에서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특히 수급주선에 몰려 있는데 HL 만도 같은 경우가 수급주선이 우선 뚫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흐름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아졌죠. 이제 부품주들이 다 그래요. 현대모비스를 예전에 굉장히 좋았었을 때 제가 우하향할 때 단 한 번도 현대모비스가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설사 여긴 바닥이니까 좋다 하더라도 저점 깨자마자 손절이죠. 그런데 이 공간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좋지 않았죠. 우리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불러요. 여기선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왼쪽 선 초반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대모비스의 매수 타이밍은 이번 달 20개선 뚫어줄 때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현대모비스의 흐름은 좋아져서 나중에 이런 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무리 못 가도 30만 원대 이런 데까지 간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중소형주나 대형주 속도가 빠르진 않죠. 막 상한가 치고 이렇게 막 중소형주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요. 대신에 엄연히 이 다중바닥을 돌파해준 주봉에서 이 박스권이거든요. 우리가 박스권 매수매도 하시면 알려드렸죠. 박스권을 주봉에서 탈출해버렸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추세가 엄청 좋은 거예요. 다시 여기 안 들어오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가죠. 뭐 때문에 갈까요? 역시나 자동차 부품으로서 메리트가 있죠. 이런 박스권은 이 현대모비스 같은 주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G2파워 같은 이 소형주에서도 일봉에서도 나오고 월봉에서도 나오고 분봉에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뛰나갈 때는 이 주식들이 굉장히 흐름이 강하다. 이렇게 G2파워는 박스권이 있어서 이거 뚫자마자 계속 올라갔죠. 일봉에서도 박스권 뚫자마자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지금의 위치는 월봉에서나 일봉에서나 박스권을 완벽히 뚫어준 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을 뚫어주고 나갈 때 여기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가고 특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돌아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격이 커지면서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 친구 하루에 팍팍 뛰진 않겠지만 이렇게 순간 뛰면 그래도 3% 4% 5%씩 뛰면서 이러한 우상향 기조를 굉장히 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현대위아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멤버방에서도 현대위아는 얘기해드렸거든요. 이게 멤버방 오픈 종목인데 현대위아가 예전에 똑같아요. 현대모비스처럼 주식이 우하향할 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알려드렸죠. 주식은 항상 오른쪽 선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이러한 우측선에서 잘못 건들게 되면 내 계좌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사면 살수록 엄청난 손실이 와요. 그래서 어디서 사는 거냐면 우측선을 거치고 매집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선을 뛰나가는 바로 여기서 사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죠. 제가 이 얘기는 매일 해드린 멤버방에서 이게 제가 이제 송리산 채널이다 그래도 몰라도 등산 기법이 돼버렸는데 모든 주식은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죠? 상승이 있었고 우측산이죠. 여기서 주식 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옆으로 가잖아. 그죠? 그럼 사야 되겠죠. 옆으로 갔을 때 초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추세가 좋고 우선 위에 있어요. 특히 현대모비스처럼 수급선 뚫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수급선을 뚫어주는 순간 현대위아는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겠죠. 이 친구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튼튼한 회사죠. 현대위아라는 회사 자체가 뭐 상장페이당하라 그럴 일도 없고 재무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큰 자금을 운영한다. 그러면 현대위아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예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얘기해드린 자리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죠.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멤버방에서 얘기한 지가 언제냐면 생각보다 꽤 낮을 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올라간다고 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대모비스를 제가 왜 여기서 얘기했냐면 추세 전환과 턴을 22년도 10월 달에 줬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사업을 키울지는 이때 아무도 그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보통 주식은 바닥권에 있을 때 굉장히 나쁜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거든요. 이제 와서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사죠. 자, 그런데 저는 왜 이때 사라고 그랬냐면 뭐 2차 전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고 주식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왼쪽 산, 오른쪽 산이 있는데 오른쪽 산에서 옆으로 가기 시작해서 전환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 산 초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대신에 금액이 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예를 뭐 2, 3천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거 사면 좀 느릴 수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1, 2억 달러 크게 운영하시는 분, 아니 뭐 2, 3천만 원이라도 내가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길게 두고 가겠다. 그러면 이런 대형주를 사게 되면 안정적이거든요. 회사가 튼튼하니까 뭐 상장폐 당할 위험성도 없고 감사보고도 제출 못할 일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결국 어딜 갔냐? 여기 왔어요. 여기.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이게 딱 얼마 걸렸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4월 달이니까 6개월 만에 20만 원짜리가 40만 더블이 가버렸어요. 대형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포스코홀딩스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건 제가 항상 알려드리죠. HRB 할 때.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못 샀으니까 여기서 보는 거고, 대신에 이런 게 있죠.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종목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현대이아가 많이 뛴다거나 아닌 건 그런 건 모르겠지만, 포스코홀딩스하고 똑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생각보다 커요. 확률이에요, 확률. 제가 미래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라면 예전에 포스코홀딩스를 여기서 지금 자금을 크게 운영하신 분이 들어갔다면 지금 2배를 먹은 것처럼 지금 완성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현대 기아차 매출이나 이런 게 꾸준히 좋아진다는 가정을 가져보면 부품주가 좋아질 건데 현대이아가 월봉 H가 이런 데가 아니죠. 높은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데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월봉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을 해주고 있고 지금 3월 말인데 만약에 이번 달 종가상 20교선이 올려놓게 되면 똑같이 포스코홀딩스가 걷던 길 이런 길을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10만 원만 가도 수익률이 2배가 되겠죠. 물론 이게 중소형주들, 소형주들은 이게 2배 먹을 때 뭐 3일 만에 가기도 하고 한 달 만에 가기도 하고 2달 만에 가기도 해요. 대형주들은 좀 느려요. 6개월 만에 가고 1년 만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주식을 내가 안전하게 투자처를 찾겠다 그러면 현대이아 같은 애들 잘 보고 있다가 그냥 떨어져야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지 뭐 그죠? 쉽게 생각하면 주식이 싸잖아요. 모든 자산은 싸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싸니까 쌀 때 사놓는 거죠. 쌀 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데 가요. 아까 포스코홀딩스처럼 그럼 기다렸다 파시면 되겠죠. 나중에 현대위아가 자동차주가 잘 날아가기 시작해서 12만 원이 왔을 때 이제 와서 뉴스에서 개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 현대위아입니다. 그러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럼 이제 와서 늦은 거죠. 똑같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와서 포스코홀딩스를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제가 여기서 얘기해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현대위아는 아직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자산이 쌀 때는 아무도 그 자산이 좋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만 해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현대위아가 다시 예전에 이렇게 21년도 1월 달처럼 이런 자리를 가게 되면 이제 와서 현대위아를 또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이제 현대위아가 날개가 펴질 겁니다. 근데 현대위아가 많이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5, 6만 원일 땐 도대체 뭐 하고 있다가 12만 원, 13만 원이 되니까 이제 와서 현대위아가 좋다고 그러냐고. 이런 거 좋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해요. 벌써 이 고점에 있는데 좋다는 얘기를 누가 못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을 때 예전에 10만 원 간다는 얘기 누가 못하고 좋다고 누가 얘기 못해. 모든 사람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장 좋게 보고 있을 때가 위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이 떨어지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대위아가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위치는 생각보다 현대이아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은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물론 이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현대이아 위치는 생각보다 많이 낮다. 나중에 자동차주가 좋아졌을 때 이전 고점까지만 가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따블이죠. 이게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간만 있고 여유만 있고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않을 거면 가만히 기다리면 가겠죠. 그죠? 주식은 약간 중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거고 믿고 참고 가만히 있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높아요. 자리가 제가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대신에 이제 추세가 좋아졌기 때문에 딱 5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 떨어지면 더 가긴 갈 거고 사실 생각보다 주가는 높기 때문에 비싸긴 해요. 조건이 딱 5개월선 깨지 않는 매수인데 현대위아처럼 지금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약간은 리스크 있게 대비하는 게 맞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바닥권 탈출해주고 있죠. 지금 이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왼쪽 산 초반 즉 주봉의 추세를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봉에서도 낮은 가격이 있죠.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월봉에서도 싸게 사야 되지만 일봉에서도 싸게 사야 돼요.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마진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죠. 원가를 최대한 싸게 끌고 와야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팔 때 이 주식을 비싸게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쌀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다. 근데 얘네들이 좋아진 다음에 소형주들도 좋아질 거고 수익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소형주가 좋고 내가 도저히 그 이제 상장 폐지나 감사 보고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재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좀 속도는 늦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동차주를 보는 것 중에 좋고 특히나 현대모비스, 현대의와 HL만도 이렇게 부품주들 요 삼친구 삼친구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개 정도는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걸 놓친 걸 아까워하지 말고 그런 자리들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친구들을 바닥권에 사 모으는 것.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요걸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우리 HLB 얘기 좀 해볼게요.